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인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본투표는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진행된 주요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에서 차마 방송으로 전해드리기 어려운 폭력적인 발언이 후보자 입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성폭력을 묘사한 건데요. 먼저 문제 상황부터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외교안보 분야로 맞붙은 3차 TV 토론. 토론이 후반에 접어들자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에게 난데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는데도 민주노동당의 기준이 궁금하다며 또 질문을 던진 겁니다.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했고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 등이 특정 후보 가족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권 후보의 의견을 물어보는 형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을 시도한 겁니다.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권영국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면서 후보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그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사퇴와 진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안타깝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TV 토론은 지상파 3사와 종편,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여과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면서 하루 종일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아이들도 시청할 수 있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공적인 인물들이 자신을 선보이며 겨루는 가장 공적인 무대인 대선 TV 토론에선 보통 철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말들이 오가는데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준석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정치권을 떠나야 한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중계 토론 이후 첫 방송 인터뷰에 나선 이준석 후보.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답변을 거부했던 권영국 후보를 탓했습니다. 굉장히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해왔는데 정작 어떤 사례가 등장하니까 답변을 회피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파장이 커지자 오후 유세 현장에서 뒤늦게 사과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번 물어보자 그때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을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초등학생 딸과 시청했는데 딸이 저건 무슨 뜻이냐고 물어 TV를 끌 수밖에 없었다. 딸아이도 보는데 전 국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전 국민이 고발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사퇴와 정계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언어폭력도 불사하는 이준석 후보는 국민 앞에서 설 자격이 없습니다.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 정계에서도 퇴출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이 후보의 동탄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말로 도저히 옮겨 담을 수 없는 표현이 쏟아지는 순간 저는 아이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직에서 내려오십시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후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단체 고발에 나섰습니다. 보수 인사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미국 같으면 대선 후보가 F로 시작하는 단어를 토론에서 입에 올린 격이라며 세계 정치사에 없는 기록을 세운 꼴이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적절치 못하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이준석 후보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 진보 진영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당원 사이에선 내가 생각하는 개혁보스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에 수치스럽다. 그동안 혐오하던 기성 정치인 행태를 답습하는 이 후보에게 실망했다며 탈당하겠다는 움직임이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성폭력성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준석 후보는 그 출처를 인터넷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대선 후보가 대선 TV 토론장으로까지 옮겨왔다는 건데요. 특정 커뮤니티 여론에 몰입해 대선 후보로 나선 지금까지도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하기 전 이달 초부터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관련 내용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주로 한 극우 유튜브 사이트에서 언급된 내용을 가져온 거였습니다. 최근 이준석 후보가 SNS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시흥 거북선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정정했을 때에도 이 게시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시절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유치했다고 말한 걸 거북섬을 만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오해한 거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준석 후보가 잘못된 내용을 올렸을 때와 글을 정정했을 때 모두 해당 게시판에 먼저 관련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합당선언 11일 만에 결별했을 때에도 그 원인 중 하나로 해당 게시판이 지목됐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준석 후보가 이 게시판 여론을 의식해 무리한 요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지지자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떠나간다. 이 얘기만 줄곧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에서 함께 활동했던 정치인 사이에서도 이 후보가 해당 게시판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노트북 열어서 들여다보니까요. 올라오는 여론 의견에 너무 묶이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는 모양입니다. 보수 성향의 20, 30대 남성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해당 게시판은 반페미니즘 성향의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보가 이 게시판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이 후보 유세 현장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게시판과의 관계를 묻는 MBC 질문에 자주 본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라며 커뮤니티에 휘둘린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이준석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한 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도 다른 후보에게 성 관련 문제를 세게 질문했고 자신에겐 당시 관련 용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건데요. 어떤 발언이 대선 TV 토론에 나올 만한 건지를 따질 땐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뜻인데 관련 사실이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선택 2025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어젯밤 TV 토론 후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이준석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 과거 심상정 후보도 TV 토론에서 성 관련 문제를 세게 제기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는 그때 뭐 심상정 후보님이었던가요? 돼지 발정제 문제를 굉장히 세게 들고 나오셨거든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방송 토론에서 어느 정도의 질문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불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잣대는 뭐 그때 한번 설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문이 커지자 사과의 뜻을 밝힌 뒤에도 자신은 당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 큰 충격이었다며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오늘 뭐 돼지 발정제 등이 언급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런 발언들이야말로 방송에서 나올 만한 발언들이었느냐. 또
같은 기준을 놓고 본다면 저 개인에게는 돼지발정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 당시의 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잣대라는 것이 그냥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는 2017년 4월 23일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이틀 전부터 논란이 불거진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심 후보는 당시 성폭력 범죄라고만 지칭했을 뿐 상세한 내용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대선입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에게 입장을 따져 묻지도 않았고 토론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질문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북한 핵은 오히려 이날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단어를 거론하며 홍 후보를 비판한 건 당시 이준석 후보와 같은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보수 진영의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유 후보 역시 수위를 낮춰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돼지 흥분제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이런 후보는 이거는 인권의 문제고 국가 지도자의 품격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이날 두 후보는 나란히 다른 후보의 성 관련 문제를 지적했지만 모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표현도 순화된 것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충격이었다며 하루 종일 언급한 발정제라는 용어는 정작 당시 토론회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그런데 어제 3차 TV 토론의 주제는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공약 토론보다는 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조롱이 줄을 이었는데요. 지난 3번의 대선 후보 토론 중에서 최악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1대 대선 3차 TV 토론.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 후보는 12.3 내란 사태를 꺼내들어 응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 수계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3차 토론 주제는 정치 개혁과 외교 안보 정책. 전술핵 배치 여부에 대한 공방이나 여성 공천 확대 등 정치개혁 방안 제안도 나왔지만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토론은 여지없이 상대 비방으로 변질됐고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 지금 5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이 나쁜 정치만 자꾸만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걸 옹호합니까?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주제와 동떨어진 공방은 망신주기로 이어졌습니다.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이재명 후보에게 답변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꼭 물어본 거 빼고 답을 하십니다.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 스스로 쓴소리를 던질 지경이었습니다.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물고 뜯는 이러한 논쟁 좀 자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차, 2차보다 더 심해진 진흙탕 토론으로 21대 대선 TV 토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정책 대결을 벌이긴커녕 정치가 왜 개혁 대상인지 정치인들 스스로 국민들 앞에 2시간 동안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 얘기는 팩트